왜 이렇게 가고 있다? 성장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성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타버스 가운데서 네네. 관련주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저의 생각은 그쪽보다는 100% 나올 만한 정책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입니다. 네, KB증권의 김건진 부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어올 때 뭐 미스코리아처럼 하고 들어오신다더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그거 하면 KB한테 혼날까봐 KB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너 사회적 무리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까봐. 샐러리맨에 비해. 그렇습니다. 네. 끼를 죽여라. 저는 직원이니까, 네, 저는 제도권 직원이니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도권을 너무 강조하셔. 네. 자, 일단 지금 유럽이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유럽을 방문한 그 우리 조금 전 출연했던 윤주호 대표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 때보다는 그 옐런 장관의 어떤 미중 관계 이거에 대한 언급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일단 델타 변이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이미 피크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유럽 증시를 보고 미국 증시를 보면서 개판이 되겠구나라는 거, 많이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를 보셨듯이 여러분들 잘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실제 기관들이 열심히 오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안 돼, 4단계로 바로 올려버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서 좀 이런 액션을 먼저 취했다. 근데 실제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됐다? 한 템포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구 경기들을 할 때 보면 쟤들은 끝났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다들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 CDC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에서 좀 넓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접종률이 사실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맞고 나니까 이제 나는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분위기였다가 다시금 좀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 것 같고요. 실제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한 60% 이상이 전 세계 이런 국민이 맞는다면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경제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미중 간의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홍콩에 있는 회사들한테 너희 아니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쪽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좀 파이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거. 사실 우리 다 전 세계에서 G2잖아요. 결국은 걔들이 붙으면 우리가 경제 재개가 잘 될 수 있는 모습에서 이게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잘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휩싸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깊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실제 오늘 밤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긍정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루 만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리면 괜찮구나. 아무 이상 없구나라고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제가 기회였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제 보니까 미국의 그 여행주들 이런 것들 보니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보통 지수의 2배 정도, 두 배 정도는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첫 달이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한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다시금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우리가 경제 재개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 뭐 우리 대표님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죠? 여행입니다. 여행. 예, 예, 맞습니다. 여행 아니에요? 아, 실망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여행이 아니랍니다. 저는 여행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하면서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까. 지금 또 여행 시즌이잖아요. 이제 예, 여름 휴가 시즌이 오고 있고 실제 뭐 휴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여행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대한항공, 뭐 실제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뭐 M&A 이슈까지 붙어버리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제 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점쳐졌는데 하루 만에 이거는 변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간 뭐 시작이 되면 아마 좀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뭐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네네 그렇죠. 바이오 쪽의 모습이 좀 양극화되는 거,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데 일단 진단 키트와 치료제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뭐 흐름이 자체가 뭐 치료제 쪽에 대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치료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긴급 시판은 되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지금 현재 야 우리도 이렇게 긴급 사용 허가를 내줄게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3인방이 야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다들 좀 긴급한 이런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였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나타나면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셀트리온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실제 뭐 진단키트 업체들도 뭐 미국 시장에서도 워낙 좋았고 다들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서 조금 거기에서 곽광을 받았고 좀 길게 보면 분명히 좀 뭐 제약 바이오는 뭐예요? 바로 이 꿈을 안고 가는 종목들이니까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야 위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면 좀 물음표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걱정, 네네. 공포 이런 거는 이제 좀 버려도 된다. 저의 생각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 뭐 그런 모습이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의 뭐 지금 나스닥 그 뭐죠? 나스닥 선물은 뭐 상승 중에 네, 있으니까 지금 현재 오늘 뭐 7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뭐 시장 뭐 괜찮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네네. 아주 지금 핫해요. 가장 핫한 쪽 라인이죠. 네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이유 이게 근데 과연 좋은 기대감일까?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도 테마 보면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좀 과한 기대감으로 상승해서 끝에 들어간 분들이 좀 물리는 피해 입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뭐 자이언트 스테이블 대표로 해서 내가 달려줄게. 오늘 같은 경우는 알체라가 뭐 상한가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에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이 뭐예요? 실제 가상현실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던 겁니다. VR, A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 미래에는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해드려.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직방이 이런 뭐 본사가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제주도에 있대요. 근데 출근을 날마다 한다네요. 이건 뭐지? 기사가 잘못 나왔나라고 하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뭘로 출근하냐면 자기의 캐릭터로 던져전던 출근해서 제 캐릭터가 있고 우리 대표님 캐릭터가 있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쫀쫀쫀 가서 대표님한테 똑똑하면 대표님하고 나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실제 가능하겠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로 지금 현재 돌아왔잖아요. 실제 이게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게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안 올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이 영화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뭐 이렇게 따다닥 하면 뭐 삐용 뭐가 나와서 따다다다다 치워서 띵 올리고 쭉 가고 쭈쭈쭈 땅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미래가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실제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것도 미래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대표님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들이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의 현실로 조만간 아마도 10년 안에는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지고 이미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콜라보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돈을 무진장 쌓아놓고 야 이거 빨리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쪽은 당분간은 아마 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아마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또 긍정적일 것 같다. 최근에 흐름들 그쪽 라인 얘기만 나와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에 청약한 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혹시 청약? 아니요, 안 했어요. 대표님은 안 하셨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왔는데요. 플랫폼 기업인 넥스트가 이번에 그렇게 넥스트가 이번에 이렇게 상장을 할 건데 실제 야 이게 뭐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27일 날 코스닥 상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제까지 했는데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청약 증금이 6조가 넘게. 우리 시장이 오늘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아직 돈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즉 내일부터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6조라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돌 수 있고, 어찌됐든 유동성이 계속해서 풍부하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겠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계속해서 가야 될 겁니다. 뭐 앞으로의 이런 새로운 하나의 이슈가 계속해서 거기서 만들어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를 가져가 보자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롯데건설 쪽하고 직방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제 직방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업무 협약을 통해서 거기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내 과정 이런 수료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메타버스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수료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실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제는 텍트보다는 언텍트 시대가 계속해서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나의 이 얘기를 해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정말 지금 핫하게 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기 좀 늦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알체라 같은 경우가 오늘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 시총은 지금 현재 6천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돈에 대한 이런 버는 것은 매출, 큰 차이가 안 난다.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아직까지 다 마이너스 회사인데 그렇게 크게 벗어나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알차라 같은 경우가 오늘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렇게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30%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래의 성장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라인들이 오늘 좀 급락을 했죠. 오늘 실제 대표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7%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언제 거를 지금 현재 실적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2년 후 겁니다. 2023년에 얘들이 얼마 정도 한 6톤 정도를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를 납품을 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밸류를 땡겨와서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한 지금 현재 6조 가까이 되는 이런 시가총액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가고 있다? 성장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성장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장이 최고야! 라는 이런 분위기고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 시장이 조금 힘들어졌던 이럴 때가 있었죠. 야, 이제 반도체도 끝나고 나면
성장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성장할 게 얼마나 뭐 우주에 대한 것 정도 그리고 바이오 이거밖에 없을 것 같네. 근데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게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거고 성장주에 대한 그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아마도 이 기술주에 대한 이런 이 흐름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제 이제 에스코프로 BM처럼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에코프로 BM도 밑꼬리를 달아줘서 아직 5일선 깨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향해지는 분위기가 연속적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자마자 빠지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계속해서 손절 라인을 꼭꼭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타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수익이 나면 당연히 좋죠. 박수를 쳐드린다. 그런데 항상 내려올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손절 라인은 꼭꼭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사는 게임보다는 항상 매도할 때의 영역 바로 이게 바로 주식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사셨는데 혹시나 빠지면 나는 몇 프로 가면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등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타버스 가운데서 네네. 관련주들 가운데서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 쪽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많이 쌉니다.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이런 회사들 자이언트 스텝은 9천억이라고 했고 알체라는 6천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덱스터는 2,700억입니다. 근데 그냥 다 적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큰 폭의 적자는 아니고 1분기 때 한 4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덱스터도 한번 움직임이 오늘도 한 14% 정도까지 움직였는데 여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기업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제일 싼 거는 그럼 어디 덱스터가 지금 현재 제일 싼 회사로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바탕으로 잘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요. 지금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밤에 잘 주무십니까, 대표님은? 요즘 더워요. 에어컨 틀었다 껐다 틀었다가 틀면 또 너무 그렇고. 그렇죠. 네. 밤에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운동을 했나 왜 땀이 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실제 제 주인이나 이런 주변 분들에게도 항상 인사합니다. 잘 밤새 좀 편안하셨나? 예전에 우리가 아버님한테 밤새 편안하셨사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실제 그렇게 저도 제 그런 가족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밤새 편안하셨다는 말이 정말 요즘에는 실감이 든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우리가 예전에 불과 한 2, 3주 전에 북미 쪽에 생각지도 않았던 40도 이런 모습을 봤죠.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폭우가 오기도 하고 실제 이렇게 우리나라 쪽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사실 더워요. 근데 그나마 방송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좀 시원하긴 한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도 더워라고 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에어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폭염에 대한 이런 고민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는 일단 이러다 보면 이제 전력난 에어컨 많이 쓰다 보면 그렇죠. 예. 전력이 이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갑자기 셧아웃이 될 수도 있으니까라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지금 스톱돼 있는 걸 재가동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원전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에서 안 되겠다. 다시 세계는 다시 가동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원래 예비율이 사실은 10% 아래로는 안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9%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어컨이나 이렇게 워낙 전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뭐 올해 7월하고 뭐 8월에 일 최고 기온이 이례적인 이런 열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열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한번 40도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회사에 가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집보다는 집에서는 왠지 눈치가 보이잖아요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산업 생산 증가로 해서 사실은 최대 전력이 지난 10년간 최고 기온이 높았던 지금 현재 모습보다 더 지금 현재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2011년 9월에 어떤 현상이 됐었냐면 셧다운이 한번 됐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타나 버리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재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을 대부분 많이 끊었잖아요. 자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야 원전 정책이 야탈 이런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많이 끊어버리면서 이렇게 원전 이용률이 많이 낮아졌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원전 관련주들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 3기를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야, 안 되겠어. 다시금 빨리 돌리자라고. 우리가 전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월성 1호기 그리고 신고리 4호기 그리고 월성 3호기가 지금 현재 다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면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거기에 대표주인 이런 우진이나 한신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거의 첫날이에요. 그동안 한번 움직였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좀 밀려 있었었는데 오랫동안 좀 쉬었죠. 올 6월 달에 한번 세번 빠바방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그 뒤로 쭉 쉬었습니다. 6월 달부터 지금 현재 한 달 좀 넘게 쉬었고 오늘 다시 한번 위로 튀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진이 거의 뭐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요. 와, 엄청나게 오늘 뽑아주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내일도 양봉이 나오면 이거는 또 하루 이틀은 더 위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리는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고수의 영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요즘 뭐 너무 어려운 장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그렇죠. 결국 이제 좀 추세적으로 미리 사둘 만한 그러니까 선거 테마주,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정책 테마주로 부각될 거 아니냐. 미리 좀 낮을 때 사놓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전에서는 아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박빙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야가 지금 현재 박빙,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전에 대한, 그리고 원전이라는 게 어찌됐든 환경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건, 환경이면 당연히 환경이면 그게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더 중요하고 기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그쪽보다는 100% 나올 만한 정책 테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은 100%예요. 이번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나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거고, 100% 바로 100%라고는 좀 그러네. 99.9%는 그렇게다. 공급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가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래서 이 정책을 실현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그 선거 기간에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 그렇죠. 성승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테마라는 게 그리고 이런 정책을 정한다는 이런 것에서도 이런 이슈가 되고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거는 돌림 노래처럼 우리가 야, 정치 테마주는 해야 돼라고 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주를 해야 되냐면 갑자기 뭐 사돈의 팔촌이 친구더라 뭐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아시죠? 실제 정말 위험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갈 때 그 하기 전까지만 막 움직였고 그 후에는 별다른 뭐 없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하지만 정책 테마죠.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밀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테마를 미면 정부에서 밀어서 사실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세종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지 누구나 알지 않았을까요? 거기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 지금도 야 행정수도를 여기 만들어줄게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 야 콕 찍어서 너 올려줄게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고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모든 사람이 야 이거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반대하면 나 혼자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갈 때는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건 물론 먼저 잘 내려오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또 누가 마지막에 타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갈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가 아닌 정책, 그렇죠. 정책으로 가야 테마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